이제 마지막 주제로 마지막 주제. 가겠습니다. 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됐습니다. 네.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네, 뭐 더블 스코어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선의 이유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원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첫째는 친박들이 총 집합 똘똘 뭉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안영환이래. 제가 안영환 원장을 너무 좋아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사실 친박이 아니라 친인데 갑자기 이제 친박에 용 하고 나타나는데도 그걸 받아들여 준 거예요. 대안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요즘 미니 메르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박은 나경원을 미니 박근혜로 도구화한 겁니다. 도구로 삼으려고 했고요. 또 나경원은 미니 박근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광이지. 네. 대통령 되고 싶어 한다고 네. 막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미니 박근혜가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친박 또 이제 뭐 중도 쪽에 네. 몰표가 쏟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제 또 하나는 그 의원들끼리 묘한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원들이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원내대표 선거라고 그래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감을 네. 잡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마 이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복당파의 전횡에 대해서 네. 거부감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나경원 의원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뭘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기가 1년입니다. 내년 12월까지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 해 4월에 있을 총선에 뭐 영향력을 크게 행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뭐 보수 대 뭐 통합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정계 개편 이야기도 더 나올 수 있고요. 게다가 이 정권의 폭주를 막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독주를. 그런데 이제 사실 국회에서 국회 권력이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생각보다 국회 권력이 굉장히 세요. 운영만 제대로 한다면은.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 하면은 그냥 후 따라 사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막아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참 그게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돼요. 다들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대요. 원내대표가 일단 조강특위에 2인자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친박들을 이제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10명을 자른다 뭐 어쩐다는데 사실 그게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또 당에 있는 당뇨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물갈이를 그렇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들어준 게 그동안에 이 삼수 끝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배신을 할 수가 없고 더구나 비박들이 굉장히 세게 어떻게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경원은 믿을 언덕은 친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니 박근혜로서 친박은 나경원을 도구하고 저는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전용기 미니 박근혜라고 하면 박근혜 좋아하는 분들은 막 아닌데 하는데 사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비박들이 왜 패인일까? 저는 이게 김무성 원내대표의 물렁물렁 같아요. 전 대표. 예, 김무성 전 대표가 김학용 의원을 교통정리를 해서 만들어줬지만은 또 뒷담화를 들어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만났대요. 네. 그래갖고 막 울면서 막 있잖아요. 맨날 우는 거. 눈물을 똑똑똑똑 떨어뜨리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대표님 나서지만 말아주세요. 가만히만 계셔주세요. 그러면 또 이 마음이 착한 김무성 선수가 이래가지고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학용 의원이 지금 펄펄 뛰고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아주 내부가 굉장히 그러니까 여자의 눈물에 김학용이가 무릎을 꿇었다. 이것이 이제 당내에서의 이 평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가 무너지고요. 네. 또 새로운 이제 뭐 전당대 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원내대표 역할이 굉장히 커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투톱 시스템입니다. 민주당은 당대표가 원내대표 지휘할 수 있습니다. 네. 당은 당규상. 그렇지만 한국당은 원내대표가 원내 문제에 관한 독자적인 당대표가 그 개입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원내대표의 역할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통합 문제도 관련돼 있을 거고 또 당 쇄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대로 두리뭉실해서 진짜 안 되거든요. 바꾸고 쇄신해야 됩니다. 당을 정말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년 전해년 총선 별 비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저쪽 여당이 잘못하니까 경제 안 좋아지니까 우리한테 뭐 이득이 될 거라고 상대방 실축에 의해서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그 묘한 기대, 정말 대책 없는 기대, 여기 기대서는 안 돼요. 제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하다가는 안 돼요. 정말 선거 보장 없습니다. 수도권요 못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영남은 살아날 수 있어. 솔직히 영남 수도권 못 이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민련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옛날에 자민련, TK의 자민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번은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정우택 그 네. 의원이 아주 맹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유기준이라는 아주 친박의 그 이 네이밍이 된 사람을 이렇게 제끼고 네. 우리는 나경원을 밀어가지고 네. 친박들이 살아야 된다. 네, 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이 그 윤상현 네. 세미나에 가서도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의 시나리오를 정우택 의원이 짰다. 아, 그래요? 이런 네. 소문이 또 이제 그 한나라당 아니 자유한국당 안에서 돌고 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우택 그 의원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당대표? 당대표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자신이 당대표 되는데 네. 사실 이번 원내대표가 기상도였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나경원이 압도적으로 이겼다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체제 때 뽑았던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네, 공천졌던. 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앞세우고서 잔류를 하게 된다면은 네, 네. 내년에 전당대회에서 정우택 체제로 갈 수 있다. 네. 김태호는 뭐 저기 창원에 나오기로 했다고 교통정리가 됐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뭐 김문수는 나와봤자겠죠. 조직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지만은 이 어느 당이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한나라당,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진짜 선거에 돈 많이 들죠. 그럼요. 당대표 네. 선거 때 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우택 선수가 돈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집안이 네. 좋은 집안이죠. 네. 네. 아버지가 국회의원 장관했나요? 네. 네. 그런데 그렇죠. 아무튼 보통요. 돈 뭐 10억, 20억 든다고 그러면 전당대회 때. 그것 때문에 정당들이 논란이 항상 생깁니다. 그 네. 돈 문제 때문에. 네. 과거에 저기 누구냐 박기태 전 국회의장이 그 돈 뭐 돌리다가 뿌리다가 뭐 난리가 났고 근데 왜 마신 사건. 우리한테는 뭐 봉투를 갖고 오지도 않고 말이야.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난 지금 여당도 아니 나는 물론 전당대회 하면요. 받진 않겠지만은 네. 오지도 않았잖아요. 우리한테는. 안 통하니까. 아유 참 별 자. 웃기는 일 다 있었습니다. 네. 자 아까 성주님께서 1070명, 네.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차이가 뭐냐. 그 사실 이러실 수 있어요. 네, 저도 네. 어느 분이 아니 그러면은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됐으면 이제 전당대회 끝난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원내대표는 네. 원내는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모임이죠. 한국당은 112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하냐? 국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원내대표는 국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대표는 당 전체, 그렇죠. 당원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당대표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당에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은 1등이 당대표, 2등이 원내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3등이 이제 최고위원 당선된 표 순서대로 이제 3등, 4등 가는 것이죠. 그런데 원내대표가 역할이 왜 중요하냐. 당대표가 갑자기 물러나면요. 원내대표가 2등이기 때문에 직무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비대위원장을 많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 이제 당의 권력의 상당수가 원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의 그렇죠. 권한이 굉장히 셉니다.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당은 투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당대표가 원내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의 권한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대표다. 국회 원내, 그러니까 국회 문제는 모두 책임지고 한다. 그게 원내대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 스피커라고 해갖고 이 원내대표로 거의 그 의장급으로 다 그럼요. 대우를 해줍니다. 네네. 그리고 당대표가 가면은 당대표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기조차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시 당대표가 서열 1위고 네. 그리고 당대표는 또 어떤 권한이 있냐면은 실질적인 이 공천특위 심사위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볼만 하겠죠. 네. 이 정우택 나경원 체제가 된다면 이제 TK 자민련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빅뱅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전당대회에서는 비박들, 복당파들이 쫙 그 모여 가지고
또 당 대표를 복당파가 차지할 가능성도 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좀 골치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 전당대회는 네. 또 이제 별도로 하는데 이 전당대회를 하면 이제 아까 무슨 사무총장 정용기 씨는 사무총장이 아니라 정책위 네. 의장의 파트너로 같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정책위장이 한 파트너가 돼서 선거를 치르거든요. 그 정부가 되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가 이제 공천권 문제 때문에 네. 전년에 있을 선거 총선에서 공천권 문제 때문에 전당대회 왜냐면 이제 당 대표는요 사무총장을 수하에 두고 당을 운영합니다. 그럼 사무총장이 그 당협위원회 지구당이라고 네. 그러죠. 지구당을 관리를 하면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하면서 뭐 누구 지구당은 속된 말로 당협위원회 잘라야 돼라는 걸 하기 때문에 당 대표 권한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당 대표가 총선 이제 앞두고 경선위원회, 뭐 무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 자기 사람들 거기다 박아 넣으면은 또 그 사람들이 당대표의 뜻대로 공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대표의 권한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 조강특위는 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인적 청산이라든가 물갈이 여기에 대한 기대는 이제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년에 당 대표를 누가 되느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이제 보수가 통합될 수 있겠는가. 바른 정당은 이번에 나경원 원내 대표가 돼서 막 박수치고 좋아했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의원들이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이른바 복당파라고 그러죠. 김학영 의원 같은 게 복당파인데 복당파가 이제 당대표가 아니 원내대표가 되는 순간 과거 이제 이른바 현재 미래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하고 같은 성향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명분이 생긴 경우죠.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 되기 때문에 우리 갈 수 없잖아. 이제 이렇게 되니까 기존의 미래당의 뭐 손학규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 잘 됐어.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보수에 대해서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민주주의,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그다음에 땀 흘리는 사람이 우선되는, 그다음에 정말 조용하고 질서 있는 사회. 뭐 우리가 바라는 거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여러분의 정말 기초적이고 정말 이 단순한 이런 것을 담을 수 있겠는가. 아마 담기에는 좀 힘들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요. 사실 잘 나가는 사람, 기업 같은 경우는 잘 나가도 혁신 계속 합니다. 바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못 나가는 집안일수록 뭔가 바꿔봐야 되는데 대충 뭉개면서 그거 아니거든요. 한국당 바뀌고 또 바뀌고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이건희 그 삼성 회장이 그런 말을 했죠.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래서 삼성이 그때 굉장히 일신하면서 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는 아무도 안 나간다. 우리는 아무도 안 바꾼다. 절대로 한국당은 바뀔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시간이. 근데 제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침에 보도 보고 정말 열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빈소에 현역 장성들이 전혀 한 명도 안 나타났다. 뭐겠어요? 사실 우리가 빈소라는 건요. 옛날에 총 인연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뭐 참 안타까워 옛날 추억담도 이야기하면은 이재수 전 사령관은 중장까지 했습니다. 군에서 오래 복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육군에 있는 장성들 다 할 겁니다. 그럼 와야죠. 그런데 눈치 보느라고 현 정부 눈치 보느라고 안 왔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겠습니까? 첫째, 얼마나 이 공포감을 조성한 이 정부도 문제지만 또 안 나타난 군 장성들 그런 별 필요 없습니다. 진짜 별 떼어야 돼요. 그리고 군은 어떤 정권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건데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움 없다면서 동료인 이재수 장군이 몸을 날렸는데 그래 여기에 조문조차 오지 않는다고요? 다 별들 다 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수 장군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분의 명복을 다시 빌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방송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감시의 눈을 똑똑히 크게 뜨겠습니다.